경작과 태양광 발전을 겸하는 이른바 영농형 태양광 발전 도입이 추진되면서 반발이 거셉니다. 농민들은 소득 증대를 빙자한 농지 훼손을 우려하며 궐기 대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에서는 풍력 발전소 건설 때문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정치권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성희롱 혐의를 받았던 김훈 목포시 의원에게 제명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년에 가까운 법적 공방 끝에 김 의원은 오명을 벗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정현복 광양시장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은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고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1월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을 두고 지역 농민들의 반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농민들은 법안 발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전국 농민 궐기 대회까지 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법안 개정을 대표 발의했던 김승남 의원은 보완 내용이 담긴 새로운 법안 제정을 준비 중입니다. 김신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농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농지 감소 우려입니다. 농지에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재배 공간이 줄어들고 소득이 감소할 거라는 겁니다.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가 새로운 소득이 될 수 있다지만 땅을 임대해 농사짓는 임차농들은 태양광 소득이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너가 나한테 100만 원을 수를 주는데 태양광 업자가 3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당연히 태양광으로 가지고 우리한테 땅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농민단체는 전남 농민 가운데 임차농의 비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피해를 볼 농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농민들은 실제로 태양광 발전이 설치가 된다면 남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데도 제약이 따른다며 추가 피해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하늘에서 농약을 뿌릴 때도 태양광 시설 때문에 마음 놓고 뿌릴 수 없고 태양광이 설치된 주변에는 일조량도 부족해져 농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농민단체는 또 농촌은 농사를 지어 수입을 얻는 곳이라며 부수입원이 아닌 농사로 잘 살 수 있게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부수적인 차원으로서 농민들에게 이익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농민들이 농사 편하게 짓는 데 속에서 이익을 만들어주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기초농산물 가격 보장. 농민들에게 그 기초농산물 가격만 보장된다라면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편안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승남 의원은 제기된 문제들을 보완하는 새로운 법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농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농지 훼손 문제라든가 규모 있는 영농용 태양광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영농용 태양광에 대한 어떤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정법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 법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법이 발의가 되면은 농지법 개정안은 자연스럽게 처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역 농민들은 관련 내용이 철회되지 않으면 전국 농민 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주장하는 상황. 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반대 여론에 이어서 이번엔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논란을 다뤄보겠습니다. 순천에서는 풍력 발전소 건립 문제를 놓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인데요. 네, 의회가 발전소와 민가의 이격거리를 좁히는 방안을 놓고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정치권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조례 개정안 안에 들어간 문구 하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면 민가 2km 이내에서도 발전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풍력발전 사업자가 진행한 공청회도 일반 주민들은 배제돼 왔다며 강한 불신을 보였습니다. 의회가 조례안을 최종적으로 보류한 상태지만 반대 시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왜 자본과 손잡은 나쁜 놈들은 우리의 생활 환경부터 파괴하는 것입니까? 풍력 대책위에서는 서병철 의원의 암묵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풍문에 대하여 진위 여부를 서병철 국회의원에게 질의했고 또 면담을 요구했으나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고, 소병철 국회의원은 반대 주민들의 지적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주민들의 찬반 여론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해당 조례의 경우 시의원의 소관이며 국회의원으로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중재에 나서겠다고 설명하며 인터뷰는 고사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통 창구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일 토론회가 열리는데 이곳에서 찬반 입장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지적대로 처음부터 순천 풍력발전 사업이 주민 주도형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우리 순천시에서도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에너지 정책에서는 협동조합 형식이랄지 이 주민 참여형으로 해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줬을. 순천시는 조례안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원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순천시는 반대 입장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토론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 절차를 추진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좀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하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무작정 지연만 시키고 있다 보니 저희도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답답함 느끼는 중에는 또 빨리 결정이 안 되면 그만큼 시민들이 결국은 또 조금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자만 배불리는 게 아니냐는 오명 속에 오해와 갈등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 사업 갈등은 비단 순천과 고흥 지역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미 전남 지역 12개 시군, 27개 지역에서 조례안으로 시작된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소득이 돌아가고 나아가 주민이 직접 주도할 수 있는 명확한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제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성희롱 혐의로 지방의회에서 제명당한 김훈 목포시 의원이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제명이 부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채 목포시 의회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성희롱 의혹에 휩싸인 목포시의회 김훈 의원. 한 달 뒤 의회는 김 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징계안인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 의원은 시의회의 결정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제명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여성 의원이 표결에 참여한 건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본 겁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로 김 의원은 16개월 만에 의원직을 회복했지만 이번엔 목포시의회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명을 결정했던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목포시의회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를 살펴본 결과 제명 절차가 부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고 상고 이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범죄자로 낙인 찍혀 억울했다는 심경을 토로하면서 남은 기간 더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의회에서 내린 이제 그 결정이 이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 이 제명은 무효다라는 이게 이제 입장이고요. 저 또한 사실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겨운 법정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께 더 고개 숙이고 앞으로는 시민들이 주신 그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성희롱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된 김은 의원. 다만 두 의원 모두 회식 과정에서 생긴 일을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여서 진위 여부를 둘러싼 의원 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불거진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 정연복 광양시장이 공식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정 시장은 입장문에서 이번에 제기된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일이 생긴다면 즉시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신을 야기시키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 등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 시장은 이번 논란으로 상심이 클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믿고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조사단이 현장 실사에 나섰습니다. 현장 조사단은 2일 한국섬진흥원 설립 예정 부지인 목포 사막도 일대를 찾아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입지 여건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은 목포를 비롯해 인천 중구와 옹진, 충남 보령과 홍성, 경남 통영과 남해, 전북 군산 등 지자체 8곳이 유치 경쟁에 나섰으며 10일쯤에 대상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 주관 청정 위판장 구축 사업에 전국 최초로 여수시가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수협이 간접 보조 사업자로 국비 24억 원과 시비 18억 원, 자부담 18억 원 등 전체 60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건어물 위판장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판장은 국동항 수협 위판장 옆에 연면적 4천여 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하역장과 선별실, 경매장 등을 갖추게 됩니다. 목포시가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종잣돈을 지원합니다. 종잣돈 지원은 목포시가 2억 원을 출연하면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고 청년들은 1% 이하의 보증료를 낸 뒤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일반 보증은 평균 금리가 3%에 가깝지만 종잣돈 지원 사업은 1% 미만의 보증료율만 지불하면 됩니다. 순천시가 운영하는 권분 가게에 지난 2달 동안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순천시는 황전면 발전추진위원회와 전남 유통형 마을기업 등 기업과 단체 70여 곳에서 기부에 동참하면서 1억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권분 가게는 누구나 쉽게 기부할 수 있고 어려운 분들은 망설일 필요 없이 권분 가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기부 문화 확산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신안군이 흑산면 일대를 중심으로 야생 조류의 서식지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안군은 작물을 심지 않은 땅에서 조와 수수를 재배해 수확물의 절반은 가을철 흑산도를 통과하는 철새에게 제공하고 나머지는 이듬해 봄 철새 이동 시기에 맞춰 추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철새 서식지 확대 사업은 오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실사를 거쳐 5월부터는 경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과 졸업생에게 장학금 1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273명에게는 입학 축하금 30만 원씩을 지급했고 대학교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졸업생 20명에게는 내신과 수능 점수에 따라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은 고흥군 교육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각종 장학금과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